자, 그 다음 유형은 색칠입니다. 여러분들 색칠 어려워하죠? 색칠은 어려워한다기보다는 A 방법으로 풀면 답이 나오고 B 방법으로 풀면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색칠 문제는 아이들이 제일 혼란이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래서 색칠 문제 예전에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게 있었죠. 제발 5, 3, 3, 3, 2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항상 색칠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자 그랬지? 바로 같은 색을 칠할 공간,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다. 와,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 요 경우의 수로 두 개를 나누자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다,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 어떤 한 세트를 무조건 골라내야 되는데 이 세트를 골라낼 때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골라내면 문제가 좀 오류가 없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개념서에도 안 써 있어. 왜냐면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1번은 일단 접하는 게 많아야 돼. 접하는 공간이 많다. 접하는 게 많을수록 좋아. 예를 들면 61번 보면 A, B, C, D 중에 제일 많이 접한 걸 찾으시면 얘는 조금 애매해. 왜? A 입장에서도 어차피 B, D랑 겹치고 B 입장에서도 A, C랑 겹치기 때문이야. 하지만 63번을 보면 A가 하나, 둘, 세 개 겹치고 있고 B는 또 C, A, D랑 겹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도록이면 겹치는 게 많은 아이를 한 세트를 골라내는 게 좋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색칠을 할 때 순서야. 색칠 순서가 어떻게 가는 게 좋냐? 색칠 순서가 어떤 공간을 칠했어. 그럼 바로 인접한 공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닫고 있는. 그게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공간이 있었다고 칠게. 이런 게 있었으면 만약에 내가 여기 칠했어. 뭐 여기 하나 더 이렇게 만들게. 그럼 여기 칠했으면 여길 칠할까, 여길 칠할까, 여길 칠할까 고민을 할 때 되도록이면 칠한 공간과 인접해 있으며 그 다음 색칠할 때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것부터 칠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왜? 그래야지만이 다음 색깔을 칠할 때 영향을 많이 받고 그만큼 뭔가 중복되는 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색칠하는 순서가 색칠한 인접한 구간을 먼저 칠하고 이 놈은 항상 주변에 많은 면적과 닿고 있는 게 좋다. 이게 사실은 없거든, 이런 개념이.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래야지만이 가장 중복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61번으로 접근해 볼게. 61번 보면 얘는 사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죠. 왜? A 입장에서도 BD, C 입장에서도 BD, B 입장에서도 AC, D 입장에서도 AC가 지금 두 개씩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아무거나 선정하면 되는데 아무거나 그럼 고를게. A랑 C로 고를게. 그래서 1번 A랑 C를 같은 색깔 칠할 수 있다. 2번 A와 C를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없다 라고 나눈 거야. 근데 저는 AC 말고요 BD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한 세트 골라낼 거잖아. 근데 방금 제가 개수 세봤을 때 A랑 C든 B랑 D든 어땠어요? 다 두 개씩 닫고 있으니까 뭘 선택해도 아무거나 상관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칠할게요. A와 C의 색깔 몇 개를 칠할 거냐면 네 가지를 칠할 거래. 그럼 첫 번째 A씨의 네 가지를 칠했어요. 그 다음에는 B에 칠할 때 몇 가지? 세 가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D에 칠하려고 보니까 얘들아 B랑 만나고 있니? B랑 안 만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D에도 몇 가지? 세 가지가 돼서 9, 4, 36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A와 C에 다른 걸 칠할 거야.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네 가지. 그럼 C에는 무조건 A에 칠한 거 빼야 되니까 세 가지. 그 다음 B에는 A랑 C가 다르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D에도 A랑 C랑 다르니까 두 가지. 그래서 12에다가 4 곱하면 되니까 48가지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갖고 4, 84가지가 바로 1번 답이더라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제가 한 문제 풀려볼게요. 한번 63번 한번 해볼까요? 63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저 규칙만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 요것만 선택 안 했으면 돼. 선생님이 저기다 아까 말 안 했나 보다. 미안. C랑 E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C와 E. C, E는 안 돼. 근데 그럼 왜 C는 또 안 됩니까? 라고 하면 C, E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거 선택할 때 있잖아. 한 세트 잡을 때. 한 세트 잡을 때 되도록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 걸 선택하는 게 좋아. 근데 지금 C랑 E는 가운데 A, B, D를 두고 C와 E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운데 거랑 너무 중복되는 게 많을 수도 있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쪽을 기준으로 가운데 끼어 있는 거, 퐁당퐁당. 예를 들면 A, C, 오케이, 통과. B, E, 통과.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A, C 되고 B, E 돼. 이런 두 세트 중에 한 세트만 잡으면 돼. 자, 그러면 최서진 씨, 너 뭐로 잡을래? A, C? 자, A, C로 한번 잡아볼게. 그래서 A, C가 같을 때, A, C가 다를 때라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가볼게. A, C가 같대. 근데 몇 가지 칠할 거야? 네 가지니까 먼저 4라고 쓸 거야. 그럼 A, C 칠하면 그 다음에 누구 칠하는 게 좋아? B 칠하는 게 좋아. 그래서 B에는 세 가지가 될 거야. 그럼 B에 칠하면 그 다음 D에 칠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지금 A랑 겹치고 B랑 겹치니까 얘는 두 가지만 빼면 되니까 2가 될 거고. 그럼 E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A랑 D만 다르면 되니까 두 가지가 되겠네. 그러면 24에다 2 곱하면 되는 거니까 48 이렇게 나오겠네. 자, A랑 C랑 다르대. 그럼 네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B에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두 가지 칠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D에 칠할 때는 A랑 B랑만 다르면 되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E에도 A랑 D랑 다르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12에다 8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96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4, 144가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오늘 색칠 문제 나왔는데 5, 4, 3, 3 했다. 맞았다. 통과지만 나한테 맞는다 진짜. 그거는 알았지?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 여기 있는 것들 다 똑같아요. 64, 65, 66 모두 다 한 세트를 잡으면 돼요. 우리 세트만 잡고 넘어가 볼까? 64번은 어디 잡는 게 좋겠어? 예를 들면 C, B 이런 거 잡는 거 좋겠지. 65번은 B, D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66번 같은 경우는 A, E 이렇게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사실 제일 쉬운 건 당연히 이웃한다예요. 왜? 이웃한다는 그냥 말 그대로 세트화 시키면 돼요. 너네 다 그냥 뭉쳐. 그래서 너네들 하나의 테이프로 묶어버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끼리 이웃하고 여자끼리 뭔가 흩어졌으면 좋겠대. 그럼 남자끼리 다 테이프로 묶어서 한 명을 취급해서 결론적으로는 여자 명수와 한 명을 추가한 얘가 만약에 n명이라고 하면 총 n 플러스 1명을 우선 뭐 하자? 일렬로 나열하자. 그래서 n 플러스 1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 남자들끼리 그 안에서 뭔가 뒹굴뒹굴 돌 수도 있는데 남자가 만약에 n명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남자들끼리 돌고 있는 n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이웃한다는 세트화만 시키면 되니까 애들이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학교 시험이나 뭔가 앞으로 보는 시험에서든지 이웃하지 않는다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눠져요. 1번, 사람 수가 2명 이하일 때. 2명 이하도 아니지, 2명일 때야,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2명 초과일 때야. 그럼 3명으로 해줄게. 3명 이상일 때. 왜 2명일 때랑 3명 이상일 때로 나눠지냐라고 하면 2명일 때는 땡큐야. 2명일 때는 예를 들면 그냥 전체에서 2명을 이웃할 때를 빼주면 돼. 그럼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3명 이상일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머릿속에 3명이 만약에 이웃하지 말래. 그럼 너네 자꾸 3명이 이웃할 때 빼. 그래서 제일 많은 오답이 전체에서 3명이 이웃할 때를 빼준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답이 틀렸다라는 거지. 왜? 여기서 3명이 이웃한다라는 건 예를 들면 남자였으면 남 요것만 빼준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웃하지 말라 이거는 남 요 2명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에서 3명만 이웃할 때를 빼주면 아직까지는 얘가 남아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3명 이상이 이웃하지 말라 그럴 때 무조건 어떻게 하냐? 먼저 반대편 성별부터 먼저 앉혀라.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남자가 5명이 있고 여자가 3명이 있었어.
근데 여자끼리 이웃하지 말래. 그 우선 남자부터 앉혀. 여자의 반대 성별은 남자니까 먼저 남자부터 앉히면 오팩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남자들이 일렬로 앉았어. 그 다음에 내가 여자들한테 뭐라 그래? 저기 남자들 앉아있지? 그러면 너네들은 저 남자들 사이에 가서 의자 놓고 앉아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절대로 여자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여자끼리는 이웃할 수 없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문제 풀 때 두 명일 때나 세 명 이상일 때 내가 이것도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놓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 두 명 이상일 때 다 이 방법으로 푼다라고 하면 몇 명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야. 왜? 두 명일 때도 남자가 5명, 여자가 2명이었어. 그래도 똑같아요. 여자끼리 이웃하지 말래? 반대 성별부터 먼저 앉히세요. 그래서 5팩. 그 다음 어떻게? 여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공간에 가서 2개 의자 놓고 앉아. 6개 중에 2개 놓고 앉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방법을 쓴다고 하면 2명이든 3명 이상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자꾸 여사건으로만 문제 풀지 말고 차라리 이 방법을 익혀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거기 67번부터 있는 거고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 또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바로 교대로예요. 교대로 서라 라고 나오면 얘도 또 2가지를 신경 써줘야 돼. 바로 뭐냐? 혹시 인원수가 같아? 인원수 동일해? 아니면 인원수 동일 안 해? 이거를 또 따져줘야 돼. 무슨 뜻이냐? 교대로 쓸 건데 남자 셋, 여자 셋이래. 이거는 1번 유형이고 남자 셋, 여자 셋. 만약에 2번은 남자는 4명인데 여자는 3명일 때야. 이렇게 남녀가 인원수가 다르거나 남녀가 인원수가 같거나에 따라서 또 풀이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인원수가 동일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자, 남자 저기 앞에 가서 일렬로 서. 또 남자가 가서 섰어. 그럼 여자가 교대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 무조건 남자 첫 번째 오른쪽에 가서 앉거나 두 번째는 남자 왼쪽에 가서 앉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여자, 너네들이 무조건 앉을 의자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의자에 일렬로 서. 그래서 3팩이야. 근데 오른쪽에 설 때랑 왼쪽에 설 때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하지만 남자가 만약에 여자에 비해서 많거나 여자가 남자한테 많으면 얘는 무조건 교대로 쓸 때 1가지밖에 없어. 왜? 남인데 여자가 교대로 쓰려면 무조건 오른쪽에 서줄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남자를 먼저 세우고 여자도 무조건 여기 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위에 일렬로 쓰면 되겠구나. 하지만 자리를 바꿨을 때는 문제가 커지니까 얘는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만 마지막에 곱해주는 걸 찾아서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풀려볼게요. 68번 시작. 68, 69 둘 다 한번 해보세요. 68, 69 둘 다. (68) (69) 둘 다 한번 해보세요. 자음 모음 모르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수학을 하면 안 돼. 영어를 해야 돼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낼게요. 68번의 답은 1440. 69번의 답은 2번입니다. 혹시 몇 번 풀이해줘요? 자기 해줘야겠다. 둘, 어? 둘, 둘 다요? 그럼 쉬운 거부터 할게요. 69번이 더 쉽죠? 69번은 여자도 N명, 남자도 N명이라 그랬으니까 교대로 선대요. 그럼 땡큐네? N팩, N팩, 2팩이네. 따라서 N팩토리얼 곱하기 N팩토리얼 곱하기 2팩이 결국엔 몇 가지다? 2팩이 아니라 두 가지가 1150이다. 그럼 2로 약분하면 2, 50, 2, 7은 14, 2, 6, 1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N팩, N팩이라는 건 결국 N팩의 제곱인데 얘들아 576이 뭐의 제곱이에요? 10, 24? 얘가 24의 제곱이래. 그럼 결국 24의 제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N팩토리얼의 제곱이 결국 576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가 24가 나오려면 N값은 4팩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4명. 그리고 68번은 혹시 모음이 몇 개 나와요? 자음을 찾으면 되겠나? 모음을 찾으면 되겠나? 어쨌든 자음이 몇 개 나와? 자음이 C, L, I, O, M, T 4개네. 그럼 결국 4개와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먼저 4팩부터 먼저 나열하고 개수가 좀 더 많으니까 그 다음에 나열됐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공간 중에 3개를 골라서 앉히면 되겠네. 그러면 24 곱하기 5, 4, 20, 60 곱하면 답이 되겠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쭉 넘어가서요. 이제 7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73번. 73번 유형은 이제 특정 조건이 있다라는 건데 조건이 있든 없든 우리는 문제를 읽고 하란 대로 먼저 하면 되겠죠. 만약에 누굴 먼저 뽑아라. 누구를 먼저 뽑지 마라. 누구랑 누구랑 이웃했으면 좋겠다. 그럼 걔네들을 먼저 경우의 수를 찾은 다음에 나열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3번을 보시면 1부터 10까지 적혀 있는 공이 있는데 일단 3개를 꺼낼 거래. 그럼 얘들 원래는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야? 10C3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2가 적힌 공은 꼭 꺼내래. 그럼 미안하지만 2는 그냥 무조건 뽑힌 거야. 그러니까 2는 73번이지. 2는 벌써 뽑혔어. 근데 7은 뭐하래? 꺼내지 말래. 그럼 7은 버려버려. 7은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벌써 1부터 10까지 적혀 있는 데서 2는 벌써 뽑았고 7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공은 몇 개밖에 없어? 8개밖에 없고 8개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몇 개의 공만 더 뽑으면 돼? 2개만 더 뽑으면 되니까 그냥 8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더 추가적으로 뽑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3번의 답은 8C2. 8C가 86이랑 똑같으니까 8, 7에 2팩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답은 28가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은 막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74번 한 번만 먼저 풀어볼게요. 74번. 요걸 풀면 뭐 특정한 거 뭐 잘 푸는 거고. 대표다, 대표.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답은 465.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 풀 때 대표라고 했잖아요. 왜 갑자기 대표란 말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말했지만 대표를 뽑을 때와 뭐 부반장, 반장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이 같을 때와 자격이 다를 때가 나올 거예요. 자격이 같으면 월급이 똑같아. 월급이 똑같으면 굳이 내가 대표할래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니까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부반장, 반장은 월급이 달라요. 반장 월급 1억, 부반장 만원. 어때요?
서로 반장되려고 피 튀기기 싸우겠죠. 그래서 얘는 피를 써야 되니까 순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 튀기기 싸우면 피를 쓰는 순혈. 만약에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냥 조합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이래. 그럼 이거 경우 수가 너무 많아. 예를 들면 남녀면 만약 이거 정사건으로 찾으면 1, 3, 2, 2, 3, 1 막 이런 경우 수를 지금 다 찾아달라는 건데 너무 복잡해. 그러지 말고 말 그대로 전체에서 뭘 빼주면 돼? 모두 다 남자, 모두 다 남자, 그리고 모두 다 여자를 뽑는 거를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나온다. 뒷장 넘어가서요. 요거 복합적인 문제 하나 있네요. 78번 시작. (78번이요) 춥다고? 그래. 미안하다. 춥게 해서. 쉽죠? 요 정도는. 뽑고 나열 하면 되겠죠. 뽑고 나열. 자, 끝내볼게요. 답은 960 나오면 되겠죠. 왜? 결국엔 지원이랑 수민이가 뽑혔잖아. 그럼 나머지 3명만 더 뽑으면 되니까 몇 명 중에서 지원이랑 수민이를 제외한 6명 중에서 우선 3명을 더 뽑고, 그래서 3명이 나왔어. 지원이, 그 다음에 수민이 하고 여기 3명 더 나왔어. 그 다음 얘네들을 뭐 하면 돼? 나열할 건데 얘네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4팩 때리고 지수랑 지원이었나? 지원이랑 수민이 자리 바꾸고. 그리고 아까 몇 명 중에서 6명이었나? 6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960. 뭐 이 정도는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도형. 도형은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중복되는 게 있냐 없냐, 또는 안 만들어지는 게 있냐 없냐. 삼각형 만들려면 점이 3개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 모르고 자칫 잘못하다가 일렬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안 나오고, 또는 직선이라는 건 무한대 개념이 있단 말이야. 무슨 뜻이냐? 나란한 점이 있을 때는 2점을 선택해서 만드는 직선들은 모두 다 하나의 직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혹시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찾아줘 하면 일단 무조건 답은 1개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직선을 만드는데, 직선은 무한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직선을 일단 1차적으로 다 빼줘야 된다.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 뽑는 또 3개를 다 빼고, 근데 다 빼면 안 되지 않냐? 하나는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를 더해서 실질적으로 1개밖에 없다.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선을 찾으라고 할 때는 점 중에서 직선을 고르고, 혹시 한 직선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직선의 개수를 다 빼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더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게 지금 79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80번처럼 말 그대로 이건 직선 유형이고, 80번처럼 만약 사각형이 나와요. 근데 사각형 안에서도 평행사변형이 나올 때가 있겠죠.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나올 때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뭐예요? 세로선 2개 평행한 거, 가로선 2개 평행한 거 선택하면 실질적으로 평행사변형이 나오니까 얘는 공식이 있다 이거지. 뭐겠어? 세로 C2 곱하기 가로 C2다 라는 거야. 그냥 세로 개수들 중에서 2개 선택하고 가로 개수들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얘처럼 80번처럼 저렇게 색칠된 거는 꼭 포함했으면 좋겠어. 어떤 특정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특정 조건이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포함하고자 하는 걸 기준으로 바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하나씩 뽑고,
내가 뽑고자 하는 거 아래쪽에서 하나, 위쪽에서 하나씩 뽑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무조건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무조건 이 가운데 색칠한 부분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81번도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조건, 이 만들어지지 않을 조건만 찾아서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81번처럼 이렇게 7개의 반원이 있다면 7개 중에서 삼각형은 3개를 골라내면 되고, 혹시 삼각형이 안 나올 때 있어요? 라고 보니까 밑에서 앞에 3개를 뽑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4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다 해서 81번은 제가 모르고 문제를 다 풀어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니까 뒷장 한 번만 넘겨보세요. 저라면 여긴 너무 쉬운데 83번 한번 해볼까? 83번? 아니다, 84번 해봐봐. 애들이 점만 나왔을 때 어려워하니까.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해요. 과연 코카콜라에서 맞출까?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 척척 답을 알려주세요. 딩동댕. 동. 혜인이다. 베스트 오답이 아마 520인가 그럴걸? 애도 520이 나오는 친구들 있더라고, 답이. 윤서진이냐? 아니야? 국어처럼 풀고 있는 우리 가인이 시켜. 턱을 개고 수학이 아니라 국어를 풀고 있는데. 자, 같이 끝내볼까요? 자, 답은 뭐가 나오죠? 84번의 답이 516입니다. 맞으신 분? 뭐야? 하나, 둘, 4명밖에 없어?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반전인데? 일단은 16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내야 돼? 3개 골라내야 되잖아. 그러면 어쨌든 16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을 다 찾았어. 그럼 안 나올 때 찾아야 되잖아. 일단 안 나올 때는 지금 그리다가 벌써 보이지? 4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한 라인에서 3개 뽑으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몇 개 나오냐가 물어보는 거야. 4개 중에서 3개 뽑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게 10세트 나오네.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빼줘야 돼. 삼각형이 안 나오거든. 여기서 선택하면. 또 있어. 바로 요런 거. 하나, 둘, 셋, 어딨어? 넷, 이렇게. 3개 중에 3개를 골라내는 일도 있을 거야. 그럼 3개 중에 3개 골라내는 건 4세트가 나오게.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40, 얘는 4 해가지고 44를 일단 저기서 빼줘야겠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16시, 13 혹시 뭐 나와? 560? 얘가 560이래 얘들아. 그러면 560에서 44를 빼면 되니까 끝자리가 6, 1, 답은 516.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이 틀렸지? 예상한 것보다.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이제 분할과 분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니다, 쉬는 시간은 아니구나. 자, 분할과 분배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도대체 분할은 뭐고 분배는 뭐냐? 애들이 분배는 잘해요. 근데 내가 그때 분할 설명할 때 요거 기억나?
이거 갖다가 설명했던 거. 막 칠판 지우기로만 난리 쳤었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6개 선물이 있었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7개로 할까? 아니다. 6개로 할게. 2, 요렇게 포장할 수도 있고, 1, 2, 3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2는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거고, 만약에 1, 2, 3이라는 건 여기 하나가 색깔이 달라야 돼. 요렇게 포장한 게 1, 2, 3이야.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6개를 갖고 있지만 2개. 당연히 선물은 달라 얘들아. 애들이 가끔가다 이런 말해. 결국에 선물이 다르면 자리 바꾸면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건 분할은 나눈 다음에 포장까지 해야 돼. 그 말 뜻은 뭐냐? 이라는 건 선물은 다를지언정 2개를 상자에 넣으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구분이 안 간다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개수가 똑같이 나눠버리면 6개 중에 2개를 포장하고 4개 중에 2개를 포장하고 2개 중에 2개를 포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결론적으로는 3개가 다 어떻지 않냐? 개수가 똑같지 않냐? 그럼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다 같은 경우의 수 아니냐라고 해서 3팩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1, 2, 3이라는 건 1개, 2개, 3개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 상자 색깔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얘가 제일 작은 거 1이네? 그 다음 얘가 2네? 얘가 3이네? 자리 바꾸면 명확하게 뭐가 1이고 뭐가 2고 뭐가 3인 게 보이기 때문에 자리 바꾼 거는 어때? 누가 1을 받냐? 받았던 애가 2 받냐? 받았던 애가 3 받냐? 이게 엄밀히 보면 다 다른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개수가 다를 때는 6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2개, 3개 중에 3개 뽑고 그냥 끝내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그럼 분배는 뭐냐? 이제 포장했어. 내 눈앞에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이거를 모양과 크기가 똑같지만 사실상 나눠줄 때 자. 어쨌든 사람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3개를 나눠준다라고 하면 곱하기 3팩을 똑같이 해버리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가 분배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막 이런 문제도 풀어봤어. 1층에서 6명이 탔다. 근데 이거를 위에서 올라갈 거다. 올라가면서 내릴 건데 말 그대로 만약에 3개 층에서 사람이 내리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그럼 6명을 이렇게 내릴지, 이렇게 내릴지, 아니면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또 다른 경우의 수를 내릴지 먼저 순서상을 다 찾은 다음에 분할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 층수에다가 분배까지 해주면 말 그대로 분할과 분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문제 먼저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쉬운 거부터 할까? 자, 분할과 분배가 좀 까다로운 것들만 있나? 이걸로 해보자. 85번 한 번만 해봐봐. 85번. 6명씩 2기조로 나눈대. 끝내볼까? 사실 지금쯤이면 답이 나올 정도야. 얘들아, 잘 봐봐. 너무 어려워하지 마. 남자 8, 여자 4. 근데 2기조로 나눌 거래. 몇 명씩? 6명씩. 여기서 6명 들어갈 수 있어. 여기 6명 들어갈 수 있어. 첫 번째, 남자 4명이 같은 조였으면 좋겠대. 그럼 다 여기 들어가. 그냥. 너네 다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의자 2개 남았고요. 여기는 아직도 의자가 6개나 남았어. 그 여자는 2명, 여기 다 들어갔어. 그럼 끝났지. 남자들 보고 뭐 하라면 돼? 저기 여학생들 4명 들어가 있는 조 있거든? 저기 들어갈 사람 2명 손 들어. 라고 시킬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는 남자 8명 중 2명을 여기다 뽑아서 앉혀버리면 돼. 그러니까 82가 되겠네. 나머지 6명은 그냥 끝났지 뭐. 이리로 가야지 뭐. 그리고 인원수가 달라요. 8명을 2명과 6명으로 나눴어. 인원수가 다르니까 2팩분의 1을 할 필요도 없어. 끝났네. 그럼 여기는 어차피 1이고. 7, 4, 28. 정답이 되겠네. 답은 28가지. 그치?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 분할 분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86번 한번 해볼래? 86번. 2명.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다, 이건.
나도 저렇게 할까? 막 책상 던지고. 이게 수학이야? 막 이러면서. 자, 끝내볼까? 8명을 둘 힘짜 주자. 시작. 2명 나와. 2명 나와. 2명 나와. 2명 나와. 근데 이건 지금 팀을 짜준 거니까 사실상 같은 방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자리 바꿔도 인원수는 똑같으니까 곱하기 400분의 1을 해야 돼. 그럼 이제 팀이 짜졌어. 근데 아직 팀명이 안 붙었어. 얘는 그냥 2명이 너네들 그냥 손잡고 있어. 손잡고 있어. 손잡고 있어. 손잡고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기 ABCD 방 있지. 이제 너네들 저기에 내 팀 들어가. 라고 하면 당연히 4개의 팀이 4개의 방에 일렬로 나열되면 되겠네. 곱하기 400. 분할, 분배. 이렇게 정답이 돼. 자, 여기가 어려우니까 한 문제 더 풀어볼까? 87번 시작. 여섯 명을 3개의 장소로 나눠 보낼 거니까 3개의 팀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아. 같이 해볼까? 자, 가볼게. 선생님 6명 있어. 세속각, 용눈이 오름, 섭지코자. 몰라, 어쨌든 3군데야. 3군데에 사전 답사를 가는데, 얘들아, 그 다음 문장에 애들이 혼란이 왔나 봐. 관광지에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이, 애들이 이름만 문장 보면, 적어도? 야, 이거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데, 그 말 뜻이 뭐냐면, 6명이 지금 3개의 관광지를 갈 건데, 아무도 안 가는 곳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6명을 3개의 조로 나눌 건데, 006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다 같이 한 마음 한뜻에서 한 곳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무조건 3개의 팀으로 나눠야 되니까 1, 2, 3으로 팀을 짤 수도 있고 1, 1, 4 팀으로 팀을 짤 수도 있고 둘, 둘, 둘 팀으로 짤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먼저 첫 번째 팀을 먼저 짜보자 이거죠. 6명 중 1명 나와주세요 선생님. 남은 5명 중 2명 나와. 3명 중 3명 나오시고요. 끝. 이거는 1, 2, 3으로 팀을 짜줄 때야. 그럼 답까지 찾아볼게. 어차피 1이고 10 곱하기 6이니까 60이 되겠네. 그 다음은 한 명, 나머지 한 명, 나머지 4명 다. 5 곱하기 6이니까 30이 되겠네. 그 다음 둘은 조심하셔야 돼. 미안.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근데 자리 바꿔도 똑같네. 200분의 1. 그러니까 얘는 15가 되겠네. 왜? 1이 똑같잖아. 이 2개의 색깔은 똑같고 하나는 달라.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똑같거든. 팀을 짤 때. 마지막 둘은 6명 중 2명 나와주세요. 남은 4명 중 2명 나와주시고요. 2명 중 2명 나와주세요. 근데 다 똑같네요. 인원수가 300분의 1까지 해주셔요. 그러면 여긴 15가 나오고 4, 30이 6이니까 6분의 1로 나눠서 여긴 15가 나오고. 그럼 여기가 일단 90까지가 나왔어요. 뭐? 팀을 짜는데. 아직 어디 갈지 정해주지 않았어. 여기에 쇠속각, 용눈이 오름, 섭지코지에 알아서 배정하면 되겠네. 분할, 분배까지 해주면 되겠죠. 96에 54, 540까지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분할과 분배 잘 익혀두시면 돼요. 아셨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 것보다 더 쉬운 것들이 나왔어요. 시험에. 단순한 거. 자, 여기까지가 사실상 경우의 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너네들한테는 진짜 행운의 하나 맡길게. 행운의.
하나. 지금 여기에 안 배운 유형이 하나가 나왔어. 총괄에. 근데 그걸 내가 해주면 그건 뭔가 편해고 뭔가 위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네 행운을 믿어볼게. 너네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 요 유형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던져봐. 거기에 하필 걸려서 그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엉뚱한 거 내가 앞에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거나 던져봐. 선생님, 저 그거 유형 좀 어려워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풀어요? 그게 여기는 없어. 총괄에는 있어. 그러니까 그냥 행운에 맡길게. 어떤 거 혹시? 순열과 조합 중에서, 선생님, 이거 왠지 내가 이거 좀 어려워했던 유형이었다. 혹시 있어요? 어? 대진표? 한번 그럼 가볼게. 그 다음 거 또 던지세요. 자기 거. 자기가 어려웠던 거. 한 2개 정도만 받을게. 대진표는 사실 대진표가 분할 분배의 거의 끝판왕이에요. 왜냐하면 대진표 자체가 팀을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진표를 한번 먼저 그려보시면 가장 기초부터 가볼게. 자, 가장 너무 이쁘죠? 그냥 3명을 저렇게만 나누면 된대.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선생님, 3명 중에서 2명은 싸워야 되고 1명은 부전승이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혜택이 있는 아이를 먼저 고를게. 그래서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2개 팀은 절로 가면 되죠, 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기에 1번이라는 학생과 같고 2번 같고 여기 3번이 같다고 칠게. 근데 여기는 부전승이고 여긴 싸워야 되는데 요거랑 얘랑 자리 바꾸면 모양이 어때? 다르단 말이야. 그치?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여기는 2명에서 싸우는 거, 여기는 1명에서 싸우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곱하기 1에서 끝내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그 말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만약에 요런 대진표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럼 우선 나는 첫 번째, 근데 4명이 있는데 이쪽에서 올라올 친구와 이쪽에서 올라올 친구를 먼저 분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4명 중에 2명, 너네들은 이쪽 가서 싸울 거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 너네 이쪽 가서 싸울 거야. 근데 만약에 1, 2가 여기 갔고 3, 4가 여기 왔어. 근데 우리 이거 한번 대진표 대칭 좀 한번 시켜보자라는 거야. 가운데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가 3, 4가 오고 여기가 1, 2가 와도 결국 대진표는 어때?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양쪽에서 올라올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때 곱하기 200분의 1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왜? 분할했는데 마지막에 어때? 똑같으니까 200분의 1로 나누듯이 얘도 양쪽 모양이 똑같으니까 200분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좀 더 복잡하게 한번 가보자 이거지. 만약에 이런 모양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이렇게. 그럼 일단 멀리서 보면 꼭 몇 명을? 7명을 이쪽 왼쪽에서 리그를 밟고 왼쪽에서 싸우면서 올라오래와 오른쪽에서 싸워서 올라올 애가 정해져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야, 7명 중에 4명. 너네들은 미안하지만 이쪽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중에 3명. 너네들은 오른쪽에서 싸울 거야. 근데 대진표를 자리를 바꾸면 전혀 다른 경우의 수가 되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면 돼. 그 다음에 다시 속사정으로 들어가 봤어. 4명. 너네들도 나눠야 되네. 4명 중에 2명은 왼쪽으로 가고 남은 2명 중에 2명 오른쪽으로 와. 근데 대칭이네. 그러니까 곱하기 200분의 1을 해주자라는 거. 그리고 또 이쪽 오른쪽을 보니까 다시 여길 기준으로 3명 중에 2명은 왼쪽으로 가고 1명 중에 1명은 가는데 선생님 대칭이 아니에요. 그럼 곱하기 1하고 그냥 끝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대진표라는 건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렇게 싸워서 올라오는 길이 보일 거야. 먼저 그걸 기준으로 먼저 나누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나누고 그 안에서 한 번 더 나누되 혹시 나눌 때 나누고 나니 혹시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같으면 200분의 1. 만약에 오른쪽과 왼쪽이 모양이 다르면 그냥 곱하기 1하고 끝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대진표 말고 또 뭐 행운에 맡겨야 돼. 이 정도면. 뭐 없어요? 네? 자동차 좌석이요? 이 자동차 좌석이라는 건 사실은 이웃과 이웃하지 않는다랑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자동차 좌석은 막 이런 거 있었을 거야. 이렇게 3자리 있고 이렇게 2자리 있고 뭐 예를 들면 여기 2자리가 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운전석은 무조건 뭐 어른만 탈 수 있다 해서 어른을 뺐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몇 자리 이렇게 6자리에 하필 6명을 의자를 앉힐 건데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A와 B는 이웃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여기 4명이 있고 그럼 이웃하게 앉으려면 어떻게 하냐? 일단 이웃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웃하게 앉으려면 여기를 첫 번째 줄이라고 하고 여기를 두 번째 줄이라고 하면 첫째 줄 또는 두 번째 줄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1번. 만약에 첫째 줄에 A, B가 이웃해서 탄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A, B가 이웃해서 타려면 요렇게 앉거나 요렇게 앉는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지. 그리고 A, B가 여기 앉기로 했는데 서로 자리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 팩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A, B가 앉았다 이거야. 그럼 나머지 누구는? 4명은 지멋대로 앉으면 되니까 곱하기 4팩을 해주면 그냥 끝난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첫째 줄에 앉았을 때야. 그럼 두 번째 줄에 앉으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줄에 앉으면 A, B는 앉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고 자리 바꾸는 것밖에 없으니까 2 곱하기. 나머지 4명은 일렬로 앉으면 되니까 4팩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2 곱하기 4팩은 되게 잘해. 왜? 무조건 A, B가 앉을 자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자리만 바꾸면 되지 않냐? 이건 이해를 잘하는데 왜 앞에 2가 곱해지냐? 이 2를 특히 또 어떻게 하는 친구들이 많냐면 3C2라고 쓰는 친구들이 많아. 왜? 세 자리 중 두 자리 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떨어져 앉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웃해서 앉으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노가다야. 우리 그거 있었잖아. 영화관에서도 이렇게 있었어. 세 자리가. 근데 할아버지랑 뭐 할머니는 같은 줄에 앉으래. 그럼 예를 들면 첫째 줄에 앉는다 그러면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먼저 따져야지.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 둘. 그럼 여기 앉는다고 하시면 자리 바꾸는 것도 있으니까 2개 곱하기 2팩. 나머지들 알아서 4팩. 두 번째 줄에 앉아도 여기 앉고 곱하기 2팩하고 알아서 나머지 4팩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 자리 앉기는 거의 애들이 요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요것 때문에. 그리고 누누이 아시겠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총괄평가나 어쨌든 시험 문제 낼 때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는 안 내잖아. 그렇다고 복잡하게 풀리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는 문제들을 내는 거지 한 번에 무슨 팩토리얼 C 팍팍팍 쓰면 답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없어.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읽고 이거 이럴 때랑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네 스스로 머릿속에 물음표가 던져지면 그거 자체가 이미 과정을 나눠서 풀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하지 마시고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되게 헷갈리네? 헷갈리는 이유는 뭐다? 아마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바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끝내도 돼요? 그럼 넘어갈게요. 행렬 한번 가볼게요. 행렬. 4시 10분에 끝납니다. 10분 남았어요. 10분. 자, 행렬. 행렬은 근데 진짜 행렬은 너무 쉬운 걸로 해서 내가 진짜 너무 민망할 정도야. 우리 행렬은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제일 이쁜 모양이 2 곱하기 2 행렬이 있잖아. 2 곱하기 2 행렬이 이제 A, B, C, D 이렇게 쓴 거 우리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하고 가로가 행이야 세로가 행이야? 그치 잘 찍었네. 가로가 행이야. 그래서 행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몇 콤마 몇? 1 곱하기 1 행이야. 그러니까 1,1 원소. 여기는 몇? 실질적으로 2행의 1열이니까 2 곱하기 1. 1 곱하기 2, 2 곱하기 2 원소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부터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열을 말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행열 하면 사칙연산이 첫 번째 있죠. 사칙연산에서는 더하기랑 빼기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같은 원소끼리 더하시면 돼요. 꼭 실수 부분과 실수 부분, 허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더하고 빼듯이 행렬도 A, B, C, D가 있고 거기다가 만약에 P, Q, R, S라는 행렬을 더하면 같은 원소끼리, 같은 원소끼리, 같은 원소끼리, 같은 원소끼리 더하고 뺀 게 정답이다라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나눗셈은 없어요. 나눗셈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곱하기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 B, C, D라는 원소와 P, Q, R, S라는 원소를 곱하면 순서대로 가야 돼. A, P, B, R 더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A, Q, B, S, A, Q, B, S 이렇게 가면 되고 C, P, D, R 그리고 C, Q, D, S, C, Q, D, S 곱하기는 순서만 잘 헷갈리면 무조건 작살나기 때문에 순서를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곱하기 할 때도요. 자, 예를 들면서 1 곱하기 2 행렬과 1 곱하기 2 행렬을 곱할 수 있나요? 없었죠.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걸 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냐라고 하면 요거
요 두 개가 항상 일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2 곱하기 2 행렬하고 2 곱하기 1 행렬을 해보면 얘네들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소거가 돼서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해보면 A, B, C, D에 예를 들면 2 곱하기 1 행렬이면 P, Q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얘를 곱해보면 A, P, B, Q, A, P, B, Q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C, P, D, Q, C, P, D, Q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행의 1열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곱하기 일 때는 항상 얘부터 먼저 따져보고 안 되면 그냥 버리면 되고 되면 여러분들이 곱하기만 하면 된다. 자, 행렬에 또 이제 성질이 있죠. 행렬의 성질에서는 일단 교환 법칙이 안 통한다. AB 행렬과 BA 행렬은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같다라고 나오면 진짜 같다라고 두고 풀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일단 다르다는 전제하에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거듭제곱. 거듭제곱. 거듭제곱이라는 거 사실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우리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 뭐 예를 들면은 0, 1, 1, 0 얘를 계속 무한히 계속 얘를 뭐 A 행렬이라고 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A제곱 구해보고 A 세제곱 구해보고 A 네제곱 구해보고 그럼 이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뭔가 커진다 라고 저번에 개념 설명할 때 엄청나게 방대하게 설명했는데 오늘은 굳이 그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이요. 만약에 이 문제가 거듭제곱 문제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A제곱, A3제곱, A4제곱을 구해봐라. 왜? 구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을 수 있더라. 뭐 예를 들면 여기는 항상 0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항상 1이고 여기는 뭔가 2면 2, 3이면 3 뭔가 여기가 계속 올라가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A의 n승의 행렬의 거듭제곱은 0, n, 1, 0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반항이라는 걸 찾듯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거듭제곱을 그냥 해보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행렬 지금 당장은 내 생각에는 진짜 이것밖에 없어. 그 정도로 내가 사실 케일리 해밀턴 안 냈어요. 케일리 해밀턴을 사실 교육과정을 외다 보니까 제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내진 않았고 뭔지도 모르죠. 케일리 해밀턴 처음 들어보죠? 그리고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은 그냥 우리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A 플러스 2의 전체 이렇게 제곱이 있었어요. 그럼 원래는 행렬은 안 되죠. 행렬은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있으면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이 절대 되면 안 돼요. 왜 이게 안 되냐라고 하면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이렇게 나열해 봤다면 A 곱하기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곱해라 라고 하면 A제곱 이렇게 곱하면 AB 이렇게 곱하면 BA 이렇게 곱하면 B제곱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의 체계에서 실수 허수 체계에서는 AB와 BA를 동류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걔를 EAB라고 적은 건데 행렬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단위 행렬과 섞여서 나오면 예를 들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오면 사실상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왜 이렇게 씁니까? 라고 하면 얘 자체가 A 플러스 2 그리고 A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이걸 저 위에 있는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개해보면 A제곱 플러스 AE, 2A, 그 다음에 2제곱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이 단위 행렬이라는 건 곱셈에 대해서는 항상 1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1 곱하기 A나 1 곱하기 A나 사실은 똑같더라. A 곱하기 1이나. 그래서 얘는 그냥 A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2A2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실 얘는 생략을 하니까 2A라고 쓰셔도 되고 단위 행렬은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1억 번을 거듭 제곱을 하든 항상 자기 자신 단위 행렬이 나오니까 그냥 2라고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단위 행렬과 섞여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공식 다 쓰셔도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죠. 뭐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럼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여기서 x를 a로 행렬로 바꾸고 얘를 a 행렬로 바꾸고 1을 2 행렬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a-2 행렬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고 a 세제곱 마이너스 2 행렬은 0이니까
세제곱이 2행렬이 나온다. 단위 행렬이 나온다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어떻게 보면 좀 행렬에서 복잡한 식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좀 뭐라 그래야 돼? 되게 착하고 고마운 애니까 여러분들이 단위 행렬이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원래 하듯이 그냥 다 하셔도 됩니다. 교환 법칙도 성립하게 되겠죠. 방금 말했지만 A2랑 2A는 똑같이 A가 나오니까 2 들어간 것들은 다 고민 없이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렬에서 그래서 행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91번 한번 봐볼까요? 91번처럼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라. 아니 설마 계산 못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97번 가보면 행렬의 거듭제곱. 자, 행렬의 거듭제곱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98번 한 번만 풀어봐도 될까요? 98번. 이걸 외운 학생이면 땡큐인데 뭐 어쩔 수 없죠. 안 외웠으면. 98번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저 이거 모양 안 외웠는데요. 사실 이거 제가 알려드렸던 모양이죠. 1 대각선 2개 0 하나 있고 여기 3 있으면 아마 법칙 보일 거예요. 아마 요 다음 거 1, 0, 6, 1 나올 거예요. 한번 나오나 볼게요. 1, 0, 3, 1에다가 1, 0, 3, 1을 한번 곱해 볼게요. 갑니다. 1, 0, 0, 0, 6, 1, 5, 1, 0, 6, 1. 똑같이 나오죠. 아마 그 다음 거 뻔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거 뭐일 것 같아? 1, 0, 9, 1일 거예요. 아마 100%. 얘는 결국 두 번째에다 하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1, 0, 6, 1에다가 1, 0, 3, 1을 해주면 되겠죠. 해볼까? 1, 0, 그 다음에 6 더하기 3이니까 9, 1. 아하.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쭉 계속 가면 A, N승은 결국 1, 0, 3, N, 그리고 1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문제가 뭘 찾아달래? 여덟 번째, 그럼 8, 3, 24 이렇게 찾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까지 외우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어차피 이 1학기 기말고사 때 할 거니까 지금 당장은 거듭제곱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최대한 반복적으로 규칙이 나올 때까지만 좀 써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들아, 뭔가 행렬을 하나 던져주고 거듭제곱이 이루어지면 규칙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또 풀어볼게요. 이걸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103번 한번 해볼래? 방금 했었어요. 103번도. 제가 단위 행렬과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라고 했었어요. 아, 단위 행렬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써드릴게요. 단위 행렬은 1001입니다.
자, 끝내볼까요? 답은 1 마 47이니까 0 마.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혹시 이거 풀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걔를 한번 전개해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0이니까 a를 3번 거듭 제곱한 게 결국 1, 0, 0, 1이 나오면 된다 라고 해서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한 문제만 또, 혹시 풀이 필요한 사람? 없죠? 한 문제만 더 풀려볼게요. 105번 한번 해볼래?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105번 보시면 a제곱 a가 2행렬이 나왔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ab가 2행렬이래. 여러분들 역행렬 안 배웠어요. 역행렬은 원래 있는데 1학년 교육과정에서 싹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설마 역행렬로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얘를 아니까 오른쪽에다 다 같이 비행렬을 한번 곱해주자라는 거야. 근데 내가 방향도 말했습니다. 함부로 오른쪽 왼쪽 자기 멋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오른쪽에 곱해져 있으면 똑같이 오른쪽에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비행렬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얘는 지금 이 행렬이에요. 그리고요, 얘 자체는 A 행렬, A 행렬, B 행렬을 곱하는 건데 여기도 이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A 이 행렬에다가 이 행렬을 더했더니 이 B 행렬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요, 우리 이 B 행렬은 B라고 써도 되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이 A 행렬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비제곱 행렬 찾아달래요. 오케이, 양쪽 제곱하자. 양쪽 제곱하면 비제곱 행렬이 뭐가 나옵니까? 얘를 제곱해달라는 거랑 똑같은데 선생님 단위 행렬이에요. 오케이, 말이 원래 쓰던 곱셈공식 써도 돼. 그럼 얘들아, 이 숫자가 너무 짜증나니까 2로 묶어서 제곱하면 4가 앞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제곱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곱셈공식 쓰듯이. 근데 또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여기서 a제곱 플러스 2a 행렬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 선생님, 근데 문제에서요, 얘가 2라면서요. 그러면 얘를 다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를 두 개로 쪼개도 되잖아요. 그치? 왜 쪼개요, 선생님? 왜 쪼개긴? a제곱 더하기 a가 2행렬이니까 a제곱과 a를 더한 얘를 2로 바꾸기 위해서야 라는 거야. 그럼 요건 다시 쓰면 4배의 a 행렬 더하기 2 행렬과 같으니까 최종 정답은 4a 행렬 더하기 8 행렬이다 라고 답을 말해주면 되겠네요. 얘와 같은 거 찾아달래. 답은 3번.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행렬은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게 거의 다 나왔으니까 거의 저는 중간고사 범위 갖다가 거의 반편성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버됐어요. 4시 10분에 끝내는 건데 일단 지금부터 20분 쉬시면 될 것 같아요.